자, 자연의 역습 감염병 우리 서로부터 입니다. 네. 그 책의 제목은 자연의 역습 감염병이고, 여기에 여러 가지 그 감염병하고 감염병 치료하는 방법이랑 감염병이 왜 걸리는지 이런 거에 나와 있는데, 왜 갑자기 그 제목을 자연의 역습 감염병이라고 지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이 자연과 함께 살아갈 동안 그 자연에게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자연과 이치에 맞지 않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뭔가 발생하는 게 감염병일 수 있다 생각해서 자연의 역습 감염병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김민주 씨. 제 생각에는 뭔가 그 감염병이 약간 지구에 약간 자연의 인간보다 먼저 들어와서 있었는데 인간이 그 자연을 다 훼손하고 그러니까 약간 바이러스가 인간을 괴롭히는 게 뭔가 그 인간이 자연을 훼손해서 그에 따른 약간 대가를 받는 거라고 해서 자연의 역습 감염병이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이야 이제 뭐 거의 뭐 진정 단계 지금 사람들이 거의 뭐 잊혀진 그런 단계에 됐지만 불과 이제 뭐 1년 전만 해도 우리가 뭐 때문에 큰 고통을 겪었어? 코로나. 코로나19 때문에 큰 고통을 겪었고 사실은 이제 코로나19 어떻게 보면 사실 코로나19 없었으면 쌤이 민준이하고 서로를 못 만났을 수도 있었어. 쌤이 코로나19 이전에는 이렇게 줌으로 수업할 생각도 없었고, 그냥 아, 이렇게 동네 친구들하고만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수업하고 그랬었지, 이렇게 뭐, 이렇게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날 일이 없었는데, 코로나19 덕분에 이렇게 줌 화상 수업을 하게 되고, 그 덕분에 서로하고 민준이를 만나게 되고, 아마도 서로하고 민준이를 만나려고 코로나19를 일으키지 않았을까. 서로하고 민준이 너희 때문 같아, 아무래도. 어? 자, 그런데 어쨌든 코로나19가 왜 발생했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하는 부분들 중에 결국은 우리 사람들이 그 자꾸 이렇게 도시화, 사람들의 영역이 자꾸 넓혀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사는 세상과 그 뭐라 그러나 동물들이 사는 세상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분리가 돼 있었는데 그 접촉면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동물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바이러스가 사람 세계에 넘어오게 되면서 그 사람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면역력이 없다 보니까 뭐야 그런 큰 고통을 겪게 된 거다. 거기다 플러스 이제 이른바 교통통신의 발달로 세계화로 인해서 빈번히 사람들이 교류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아주 급속하게 확산되는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질병으로 발전한 것 아닌가. 결국 인간이 자초한 거다. 우리 인간이 자연을 이른바 개발이라는 명분하에서 그 숲을 훼손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보복을 당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는 자연의 역습이라는 어떤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견해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할 것인지 아니면 그건 뭐 지나친 해석이다라고 반대할 것인지 그 부분은 이제 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지구라는 어떤 그런 생태계 속에서 인간도 그 중에 일부분이고 이른바 작용 반작용 인간이 뭔 행동을 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도 이렇게 같이 따르는 것들이 생태계의 어떤 그 원리다라는 그런 주장에 입각해서 이런 책들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민준이. 어, 73쪽에서 그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 등 기온이 낮을 때 활발하게 번식한다고 하는데 그 보통 바이러스들은 온도가 높거나 약간 그럴 때 번식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왜 노로바이러스는 기온이 낮을 때 활발하게 번식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약간 노로바이러스의 약간 특성이라 해야 되나? 뭔가 그런 게 약간
그 기온이 낮을 때 뭔가 더 왕성하게 활발하게 약간 번식을 할 수 있게 그런 특성이 있어서 약간 노로바이러스는 기온이 낮을 때 번식을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정서로 씨? 그 보통의 바이러스는 그 높은 온도에서 만약에 그거를 열을 이기지 못하고 그 열대 열이 높을 때 많이 번식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열이 많이 높아졌을 때가 아닌 낮아졌을 때는 바이러스가 확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노로바이러스도 그 약간 다른 높은 데서 활발하게 지내던 애가 약간 진화 같은 게 돼가지고 좀 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걸리게 바이러스가 좀 진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굴, 조개, 이런 어패류 같은 것들을 먹고서 이제 노로바이러스에 걸린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그 예방하기 위해서 뭐 손 잘 씻고 음식을 충분히 익혀 먹고 뭐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식중독은 여름에 보통 식중독을 걸리는 경우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겨울철에는 뭐 날씨 추우니까 당연히 바이러스는 다 뭐 할 거다? 활동하지 못할 거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겨울철에는 사람들이 되게 좀 이렇게 막 주의력이 좀 떨어져. 그 별로 조심하지 않아. 경계를 풀어.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노로바이러스 특징이 추위에 강해서 겨울철에 잘 생존을 한다는 것들. 적은 개체수로 발병을 일으킨다는 것들. 그래서 이제 보통 오염된 지하수 또는 그 바닷가 근처에 양식 어패류를 통해서 이 그 뭐야 노로바이러스에 걸리고 그 노로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을 접촉하게 되면 2차 감염이 일어나고 뭐 구토를 일으킨다던가 설사를 한다던가 그러한 그 부분들이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로바이러스를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식중독으로서 노로바이러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살균 그 뭐야 높은 고온에서 이제 대부분 다 죽는다 뭐 그래서 아까도 충분한 끓여 먹기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바이러스라는 것들이 지구상에 아주 뜨거운 곳에서 사는 것도 바이러스고 또 반대로 아주 뭐한 거 추운 음, 곳에서 사는 것도 바이러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그 범위가 있어 범위가. 너무 추운 데서 사람도 못 산다는 거야. 너무 뜨거운 데서 사람도 못 살고. 뭐 공기 없는 건 당연히 못 살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자꾸 그 삶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들은 그 과학 기술의 힘을 빌려가지고 어? 그래서 이제 그 살 수 있는 어떤 그 영역들을 넓혀가는 거지만 그런 바이러스나 이런 세균 같은 경우는 종류가 많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 했어? 네, 어. 자, 이 책 머릿말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4쪽. 머릿말 읽은 사람 서로 머리만 읽었어, 안 읽었어? 아, 뭐를, 그러고 말아. 민준이 머리만 읽었어, 안 읽었어? 저 안 읽었어요. 안 읽었어. 그래서 선생님도 머릿말 읽기 시작한 거 대학 이후에 가서야 머릿말 읽었지. 그전에는 머릿말 읽고 도대체 왜 써놓나 해가지고 머릿말 거의 안 읽었습니다. 차례도 거의 안 봤었습니다. 그런데 독서를 효과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머릿말과 차례를 꼭 보고 책을 보는 게 더 이렇게 그 독서를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책을 쓸 때 머릿말 또는 작가의 말을 되게 공들였어, 사실은. 물론 이제 작가의 말에 뭐 누구누구한테 고맙다 고맙다 뭐 이런 얘기 쓰지만 그 의례적인 얘기 쓰지만 왜 내가 이 책을 썼는지 어떤 점에 내가 주안점을 뒀는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저자가 직접 자기 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어떤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책이 어떤 책이고 뭘 가장 강조하고 있다는 것들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머릿말을 잘 읽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머릿말을 잘 보는 게 중요한데, 자,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면 되냐면, 음, 여기 이쪽에, 오른쪽, 오른쪽에 셋째 줄, 우주전쟁에서는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우주전쟁에서는 이런 미생물과 공존하라고 말해요. 사람의 역사도 이들과 함께 적응하도록 진화해 왔어요.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은 우리 몸과 균형을 맞추고 함께 살아 있어요. 균형이 무너지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더 많이 번식하면서 감염병이 악화돼 우리는 자연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바이러스다, 뭐 미생물에서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세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몸 안에 이미 수많은 미생물과 세균이 있고,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 미생물과 세균을 무조건 없애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공존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들, 이런 태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단, 마지막 문단. 미생물을 공존해야 할, 거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미생물을 공존해야 할 존재로 여긴다면 감염에 대한 생각은 달라져요. 미생물과의 공존이 깨진 순간 바로 감염이 나타나지요. 인류의 오랜 역사에서 범죄로 취급당했던 감염을 보던 관점도 달라져야 해요. 감염된 이들은 인간의 자연 파괴로 인한 피해자이며 이들은 치료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공존을 깨트린 사람과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점도 명심해야 해요. 감염은 미생물이나 특정한 사람을 혐오하거나 차별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공존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자, 지금 민준이가 읽은 이 부분이 되게 이 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한데, 이게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는 얘기야. 민준이가 지금 읽은 이 부분. 미생물을 공존해야 할 존재로 여긴다면 감염에 대한 생각은 달라져요. 이게 뭔 말이야? 어, 그동안 감염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나쁨. 거. 나쁜 거야, 문제 있는 거야. 근데 공존해야 될 존재로 여긴다면 감염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우리가 공존을 뭐 했기 때문에 깨트려. 했기 때문에 어? 민준이가 서로를 그 친구로 생각하고 공존해야 될 대상 파트너로 생각한다라면 서로가 민준이를 때리는 경우에 서로가 깡패다, 나쁘다 라고 서로를 비난하기 전에 혹시 민준이가 서로 빼롱 서로 야구르시롱 하고 뭐해? 아니면 서로 왕따 시키고 막 이런 뭔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그 행위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냐. 서로가 화가 나서 민준이를 때린 게 서로가 일방적으로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민준이가 그런 걸 뭐 하지 않았냐? 유발하지 않았냐. 공존하려고 하지 않고 민준이가 먼저 뭘 도발하지 않았냐. 이런 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준이가 서로하고 친하게 지내자, 착하게 지내자 하면 서로가 뭐해? 민준이를 때리고 이럴 리가 없단 얘기야. 그냥 잘 살 거란 얘기야. 근데 민준이가 먼저 서로를 놀리고 찌르고 뭐 약 올리고 그러면 서로가 이렇게 착한 서로가 그냥 화딱지가 나가지고 갑자기 막 악마로 변해갖고 막 괴롭히고 그런다는 얘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감염된 이들은 인간의 자연 파괴로 인한 피해자이며 이들은 치료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뭔 말이야? 음, 그동안은 전염병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 차별. 전염병 걸린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한 거야. 저 사람이 뭘 벌 받았다고 생각한 거야. 어? 그 사람들이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격리시켰어. 왜?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뭐 하면 안 되니까. 굶으면 안 돼. 감염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요 감염이 결국 우리가 그들 그 자연과 공존하는 길을 택하지 않은 거에 대한 피해자라나 피해자. 그 피해자면 당연히
피해를 봤으면 당연히 뭐 한다는 거야? 그들을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줬다는 거잖아. 그런 점에서 그들을 혐오의 대상, 그 배척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게 그동안의 시각이었다라면,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오히려 미안해하고 보상해 줘야 될 존재로 여겨야 된다는 거지. 그 생각이 바뀐다는 거야. 자, 그다음에 여기 이런 얘기다. 공존을 깨뜨린 사람과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점도 명심해야 돼요. 이건 뭔 말이에요? 공존을 어, 깨뜨린 사람과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다르다. 자, 공존을 깨뜨린 사람. 결국은 산림을 개발해서 어? 자연을 파괴해서 뭐 하는 사람? 돈 버는 사람. 그 사람과 그로 인해서 바이러스, 질병이 퍼져가지고 병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서로 뭐 다르, 하더라? 다르다. 다르더라는 얘기. 음. 과연 그랬을 때 그게 정의롭냐는 얘기, 정의롭냐는 얘기. 오히려 그 사람들은 피해를 받는데 욕까지 먹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감염병을 어떻게 볼 거냐? 감염병을 그동안의 신의 저주, 어? 그 사람이 죄 지은 자에 대해서 신이 저주를 내리고 벌을 내린 거다. 라고 하면 당연히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제거하고 배제해야 되지. 근데 이 책에서는 감염병에 대해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야. 어? 지금 쌤의 이해가? 네. 그럼 근데 이건 누구의 이 저자의 그런 주장인 거야. 저자의 시각인 거야.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전통적인 그런 시각은 아까 그 사람이 뭐 해서 뭔가 잘못을 잘못된. 저질렀으니까 위생관념이 철저하지 않았으니까 무슨 죄를 저질렀으니까 신이 벌을 내렸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지. 그런 사고방식과 지금 이 저자가 제기하고 있는 사고방식들 중에서 과연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 거냐 아닌지 어느 얘기가 더 여러분들 입장에서 더 그럴듯한 수긍이 가냐는 얘기지. 서로는 어때? 네. 어떻게 생각해? 음, 근데 음, 그 감염병에 걸린 사람도 음, 자기가 자기를 보호 못한 그 음, 책임이 있지 있다. 않을까요? 그렇지. 그런 부분을 또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지. 민준이는? 어, 저는 그 감염된 이들은 인간의 자연 파괴로 인한 피해자이며 이들은 치료받은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뭐라는 거야, 민준아? 네 생각이죠, 네 생각은. 너는 아, 어떻게 저요? 생각하냐? 음, 근데 그 자연을 파괴한 사람도 감염이 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피해자인지 약간 좀 궁금해요. 응? 약간 뭐라고? 피해자인지 음, 피해자라고 봐야 되는지 그냥 모르겠어요. 음. 자, 그래서 이 책은 어쨌든 여러 가지 감염병에 관해서 잘 알려주고 있는 책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려보겠습니다. 음, 차려보니까 감염병이란 무엇일까 해서 감염병의 정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 감염병은 언제부터 생겨났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염병에 대한 어떤 그런 역사 또는 뭐 사회 인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쭉 알려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2장에서는 이렇게 과거에 그 휩쓸었던 감염병에 대해서 쭉 알려주고 있고 3장에서는 그 감염병에 맞선 그 사람들 그래서 의학의 발전으로서 감염병이 점차적으로 그 실체가 밝혀지게 되는 그런 부분도 볼 수 있고 4장은 어떻게 보면 2장과 연결되는 부분이지 2장이 과거의 감염병이었더라면 4장에서는 바로 요즘 현대에 들어서 여러 가지 그런 감염병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 5장은 또 특이하게
영화 속에서 다뤄지고 있는 그런 감염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끝으로 이제 6장에서는 우리 미래에는 또 감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제 예측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책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의 얼개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 전체적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면서 여러분이 이걸 순서대로 읽어야 되는 책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뽑아서 읽어도 되는 것인지, 뭐 이러한 거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른바 독서의 전략,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차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운다던가, 아니면 큰 흐름이 어떻구나라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악해 본다던가,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감염병의 정의. 감염병이란 뭐래? 세균이나 바이러스, 기생충, 곰팡이 등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 여러 증상을 나타내는 여러 증상을 나타내는 것들. 근데 그것들이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 병원체로 인해서 우리 몸에 이상이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서 이제 감염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감염병의 공통된 증상은 열이나 두통, 열과 두통을 동반한다는 것들, 감염병은. 자, 그중에서 이제 이른바 호흡기 질환. 호흡기 질환이라는 게 뭐야? 감기, 어, 호흡기 질환. 그 우리 호흡기에 숨 어, 쉬는데 그렇지. 코나 약간 입으로 이렇게 숨 쉬어서 이게 기도로 들어오잖아. 그것과 관련 있는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호흡기 계통의 질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러스가 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그 다음 쪽 두 번째 문단, 곰팡이는 주로 피부 곰팡이, 감염, 어? 피부 감염을 일으키는 피부 감염을 일으키는 것들이 곰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기생충에 의한 감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2쪽 보면 감염병도 보면 이제 심각도에 따라서 1급부터 시작해서 몇 급까지 4급까지 감염병으로 나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누구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처음에는 1급까지 갔다가 지금 이렇게 아마 3급인가 뭔가 내려왔을 거야, 아마. 코로나19 바이러스 저기가 에 대한 그 방법이 생기면서. 자, 그래서 거기 보면 1급 기준이 뭐야? 1급 전파, 감염병. 어, 전파력이 높아 피해가 커질 수 있는 감염. 심각하고 전파력도 높아. 두 가지 조건이야.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죽을 수 있을 정도의 심각성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그것들이 전파되는 속도가 빨라야 돼. 이 두 가지가 될 때 우리가 1급 감염병으로 하게 되는 것도 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로 들어갔어? 에볼라, 페스트, 페스트, 에볼라. 그다음에 또, 페스트, 페스트, 어, 또, 사스, 어, 메르스. 메르스 해가지고 에볼라하고 사스하고 메르스 같은 경우는 최근 뭐 물론 뭐 여러 번 같은 최근도 아니겠지. 여러분 태어나기 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1, 20년 사이에 문제가 됐던 것들이 에볼라나 사스, 메르스 같은 것들이었고, 패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흑사병 아주 이게 막 중세 시대 때까지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급은 2급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어떤 것들이 있대? 결핵, 수도, 홍역, 콜레라. 결핵과 수두와 홍역과 콜레라에서 지금도 수두는 가끔 아이들 사이에서 수두는 지금도 발생하는 거 알아? 너네도 수두 걸린 적 있어? 서로나 민준이? 네, 서로 수두 걸렸었어? 언제? 유치원 때? 네. 그치. 그 유치원 때 어떤 애 하나 수두 걸려오면 다 이제 거기 집단으로 수두 걸리게 되고, 그런 적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이야 이제 약이 좋아져가지고, 수두 걸려도 이렇게 크게 그 문제가 안 되는데, 과거에는 또 상당히 이게 문제가 됐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홍역 같은 경우도 미리 다 예방접종을 맞기 때문에 홍역 걸려갖고 무슨 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 드물었었는데 선생님 어렸을 때 아니면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어렸을 때는 이런 수두, 홍역, 콜레라 이런 것들로 인해 갖고 실제로 사람이 목숨까지 잃게 되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결핵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도 결핵 환자가 아직까지 있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결핵 환자들이 거의 없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또 이제 결핵이다 하더라도 이제 치료를 적절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이렇게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선생님 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핵 환자면 선생님을 못해. 그 선생님 어, 때문에 아이들하고 이제 접촉할 기회가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결핵균이 옮길 수 있다고 해서 그 선생님이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핵 그 검사를 맡아야 돼. 그래서 이제 그 결핵 그 환자거나 이러면 선생님을 못하게 되는 또 그런 부분이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급 비형 감염, 수형 감염, 일본 내염, 댕기열. B형 간염, C형 간염, 일본 내염, 댕기열 등에서 3급 이 있어서 요것도 이제 우리나라 아직도 지금 B형 간염, C형 간염, 일본 내염, 댕기열은 다 지금 현재도 사실은 이렇게 있는데 다만 이제 그것들이 그 발생 빈도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드물기 때문에 덜하기 때문에 3급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등급을 나눠놓고 그 등급에 따라서 이제 나라에서도 조치를 취하는 것들이 뭐 격리를 의무한다던가 뭐 강제로 뭐 입원을 시킨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미리 예방접종을 맞게 된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뭐야 대비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염병은 언제부터 생겨났을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는 사람들이 감염병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없다가 사람들이 감염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게 뭐 때문에 알게 됐대? 13쪽? 현미경. 아, 현미경의 현미경의 발명으로 알 수 있다는데 왜? 그 세균이 눈으로는 안 보여서. 어,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미생물이라는 존재를 볼 수 없었는데 바로 이 현미경 덕분에 미생물이라는 존재, 세균 바이러스 존재를 알게 되고 그러한 질병들이 결국은 이러한 미생물, 세균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들을 사람들이 알게 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인류가 지구상에 나타나기 전부터 사실 감염병은 있었던 거야. 그 세균들이 있었다. 존재했던 거지.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인류가 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쪽에 여기 이게 뭐야 빨간색 글씨 칼라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사람을 죽이거나 각종 질병을 일으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계속 미생물이 그들 역시 우연, 아, 계속 읽어. 그들 역시. 그들 역시 종족을 번식시키는 등 지구에서 생존하려고 하는 생물일 뿐이에요. 이 미생물이 우연이라도 사람과 만났을 때 감염병이라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쌤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사람을 일부러 죽이려고 뭐 했던 게 아니라 원래 그냥 있었다고. 원래 있었고 그것들도 생명체라고. 사람도 생명체고. 근데 그것들이 여기 이 책에 따르면 아마존 밀림에 그냥 있었기 때문에 사람과 만날 일이 없었다고. 근데 사람들이 아마존 밀림을 뭐 하기 때문에 개발하니까 무슨 뭐 농장 만들고 뭐 한다고 개발했잖아. 그러면서 아마존 밀림에 들어갔잖아, 사람들이. 그래서 미생물과 사람들이 뭐 됐다? 만나게 된 거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것들이 감염병으로 번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결국은 사람들이 자초한 일이다. 라는 부분에서 자연의 역습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쪽 제목이 뭐야? 신이 내린 형벌. 신이 내린 형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과거에 신이 내린 형벌이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 보면 너무나 무지한 일인데, 자, 16쪽에 패스트 감염병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야?
교회를 찾아서 열심히 기도를 했다? 교회에 가서,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셨습니다. 제발 뭐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했더니.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대? 죽었다. 어? 어, 그 패스트에 걸렸다? 더 많은 사람들이 패스트에 걸렸다는 거야. 왜? 모여서 기도를 하니까 어, 거기에서 옮겨서 막, 음. 결국은 그로 인해서 오히려 더 밀집 환경이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사회가 문제가 됐던 거죠. 이와 비슷한 일이 똑같이 우리 코로나19 때도 있었지. 알아 혹시? 네, 코로나19 때 이거 똑같은 일이 있었던 거? 신천. 대구에서 신천지라고 들어봤어 혹시? 네, 교회 중에 일부인데 그 사이비. 신천지라는 그런 교단이 있어. 그 기존 교회에서는 그 이단이라고 부르는데 뭐 그들은 어쨌든 뭐 자기들 나름대로 뭐 자기들이 더 맞다고 그러는데 그 신천지 그 믿는 사람들이 그 대구 쪽에서 뭐 모임하고 집회하고 막 서로 이렇게 만나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를 통해서 더 이제 급속히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바람에 그 신천지가 상당히 많이 욕을 먹게 되는 초반기에. 어? 근데 이제 나중에 돌이켜 보니 신천지가 좀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어차피 그 신천지가 모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들이 뭐 할 수밖에 없었다? 퍼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완전히 그 마녀 사냥을 당한 거다라고 또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고.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왜 모여가지고 이것들을 확산시켰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하고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런 얘기 나왔어. 17쪽 밑에서 둘, 넷, 다섯 줄. 뭐라고 돼 있어? 나중에는 나중에는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났지. 계속 읽어봐. 후세 역사가들은 후세 역사가들은 패스트의 유행으로 교회 중심의 중세가 끝났다는 평가를 하기도 해요. 이제는 감염병을 신의 짐벌로 여기지는 않았지만 종종 감염병 유행을 인류의 절망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아직도 볼 수 있어요. 왜 후세 역사가들은 패스트의 유행으로 교회 중심의 중세가 끝났다는 평가를 했을까? 또 왜 나중에는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났을까? 교회 가서 그 기도했는데 음, 패스트에 걸려서. 어, 교회 가서 신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나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사람들이 죽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과연 신이 존재하는 거냐? 이게 신이 있는 거 맞냐? 라는 식으로 의심을 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뭐야 교회의 그런 권위라던가 이런 것들이 뭐였다? 떨어졌다. 그러면서 그 교회 중심이었던 그런 중세사회가 막을 내린 거다. 라는 식의 어떤 그런 해석을 하는 거지. 어떻게 생각해, 서로? 이런 견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교회를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음, 음. 신이 우리를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감염병에서 구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죽는 걸 보고서 실망이야. 안 믿을 거야. 이랬다잖아. 쉽게 말해서 지금. 그러면서 교회가 끝났다잖아. 교회 중심의 세대가. 지금 이 저자는 그렇게 바라보는 그 일부 역사학자들의 주장에 이 저자는 동의하고 있는 거거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서로. 그때 어, 그때 교회가 지금의 교회하고는 조금 다르니까 음, 약간 교회가 그때 대빵이었잖아요. 음, 왕이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랬으니까 약간 자기가 다 거기 성직자들이 다 자기가 하나님의 힘입어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실망할 수는 있어. 실망할 수 있겠다. 이해가 돼. 그럴 수 있겠다.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음.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그 감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신의 형벌이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신의 형벌이고 신께 기도하면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거를 고난을 이겨내요. 음. 지금도
서로가 생각해도 가면병이 있으면 신이 고난을 주는 거고 우리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 서로는 그렇게 생각한다. 딱히 그런 건 아닌데, 어, 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해서 걸린 게 아니라, 음, 그러니까 좀 더 그 사람들의 믿음을 이렇게 좀 음. 더,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신이 그 시험하는 거다. 시련을 주는 거다. 라고 서로는 신앙적으로 해석한다. 우리 서로가 신앙인이라서 신실한 신앙이라서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럴 수 있지. 민준이는 이래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민준이도 교회 다닌다 교회 그랬나? 중심의 네? 성장. 민준이도 또 뭐 다닌다 그랬나? 성당. 성당. 그래, 그래. 민준이는 어떻게 생각해? 이거요? 교회 중심 중세 끝났다는 거요? 음, 그 사람들이 음, 약간 자기가 뭔가 기도하면은 약간 음, 자기는 패스트에 약간 안 걸린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음. 약간 자기 맘대로 약간 안 되니까, 약간 교회가 약간 사람들을 떠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중심의 중세 끝났다는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아, 근데 약간 저 같았어도 살짝 약간 기도하는데, 약간 막 절실하게 기도하는데 약간 막 걸리고 그러면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좀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신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 건가라는 점에서 아, 내가 신한테 뭘 해달라고 했는데 신이 안 해주면 내가 안 믿고 그런 게 우리가 신을 믿는 태도인가? 어? 어, 아니면 서로처럼 시련을 준다 하더라도 그 시련을 이겨낸 건 내가 해야 될 어떤 그런 일이지 그게 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건가? 라는 점에 대해서 중세 사람들의 이런 어떤 그런 신앙, 내가 뭐 벌 받는 거다. 그리고 내가 뭐 구원에 내가 간구했는데 안 들어주면 그럼 내가 믿을 게 못 된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신앙이 과연 올바른 신앙인 건가? 좋은 신앙인 건가? 신에 대해서 우리는 또 어떠한 입장들을 가져야 되는 건가? 또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래서 현대의 종교인들은 종교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고 종교와 질병 사이의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이게 이른바 의학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뭐야? 의료의 기능도 같이 한 거야. 기도하면 낫는다 이렇게 같이 생각한 거야. 근데 지금은 그게 어떻게 아니에요. 분리되어 있는 거지. 지금은 영적으로 기도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과 그 다음에 뭐야? 치료받아서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은 물론 이제 뭐 환자들 있거나 하면 우리가 같이 기도한다고 그러지.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뭐 좋아질 거라 생각하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야? 기도만 하진 않지. 당연히 의학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치료나 이런 것들이 같이 가는 그런 부분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또 여러분들은 이러한 뭐 신의 문제와 이런 질병의 문제 이것들을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잘 배치할 것인 건가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세가 보통 망했다 이런 것들은 이 책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패스트가 급속히 퍼지면서 당시에 중세의 특징이 뭐냐면 영주가 있고 농노가 있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반석동의 영주가 민준이야. 그럼 반석동 땅이 다 민준이 건 거야. 그럼 거기에 음, 이제 농노들이 땅을 빌려서 민준이에게 땅을 빌려서 농사 지은 다음에 민준이한테 그 뭐 반반 10섬을 거두면 5섬을 민준이한테 바치고 5섬은 자기가 갖는 거야. 어? 서로가 뭐 준산동의 영주면 준산동 사람들은 다 서로한테 뭘 바치는 거야. 그렇게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다른 데로 못 가. 그러니까는 서로한테 밑보이면 그 사람들이 땅 뺏기고 그러면 살 수가 없어. 민주주의 때 밑보이면 못 산다는 얘기. 그런데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 패스트로 사람들이 막 엄청 많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민주주의 입장에서는 땅은 많은데 일할 농노가 없다.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민준이가 누구한테? 농노한테 뭐 해야 돼? 사정해야 돼. 지금도 마찬가지야. 사장님이 직원들하고 사장님하고 누가 갑이야? 누가 더 힘이 세? 쉽게 말하면. 사장, 사장님. 사장님이 더 힘이 세고 직원들이 사장님 눈치를 보잖아. 근데 만약에 직원들이
그 회사를 안 다녀. 그만둔다고 그래. 그 회사에 올 사람이 없어. 그러면 누가 눈치 봐야 돼? 사장이 사장님이 눈치 봐, 사장이. 사장이 제발 우리 회사 와서 뭐 해주세요? 일해주세요. 일해주세요. 이게 사정해야 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당시에 이 농노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많이 죽어버리니까 일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영주가 농노들한테 뭐 해야 되는 거야? 사정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기존의 그 영주와 농노의 그 수직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그러면 중세사회가 붕괴되었다라고. 중세사회가 붕괴된 원인이 여러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뭐? 질병, 패스트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은 것을 손꼽는 그런 경우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이 책에서는 생각발전소 해갖고 전염병 대신 뭐라고 해야 된다? 감염병. 감염병이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라는 용어가 전파되는 질환만을 의미하는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전염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전염병이 아니라 감염병이라고 용어를 써야 된다라고 해서 올바른 용어의 사용에 대해서 전염성 질환과 비전염성 질환을 모두 포함하는 감염병으로 변경하기로 했고, 기생충 질환 예방법, 전염병 예방법을 통합해서 감염병 예방법을 바꾸기 때문에 우리가 감염병으로 써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처음 알았어. 선생님도 사실은 감염병이라는 말이 입에 안 익어. 선생님 같은 경우도 맨날 전염병이라고 얘기하고 다녔지 감염병이라는 얘기를 거의 안 썼는데 이 책에서는 이제 전염병이 아니라 감염병으로 쓰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7쪽 첫 번째 무슨 병 나왔어? 26쪽 27쪽 무슨 병? 한센병. 한센병. 지금은 이게 한센병이라 불려. 옛날에 혹시 무슨 병이라 불리는지 알아? 나병. 나병? 나병 또는 음, 문둥병. 음, 들어봤어? 네.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 그래서 문둥병, 나병이라 불렀는데 공식 명칭은 뭐다? 한센병. 한센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코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 손가락이 막 떨어져 나가. 요 한센병 환자들이.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게 근데 이제 접촉 그 사람들과 직접 접촉해서 그 뭐 물집 이런 것들이 피부가 접촉이 되어야지만이 전염이 되는 건데 사람들이 뭐 그 한센병 환자들만 곁에만 있어도 뭐 전염되는 걸로 오해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그 한센병 환자들에 대해서 그 뭐야 되나 그 사회적으로 배제하고 막 그들에게 돌팔매질을 하고 그랬던 그런 문제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9쪽에 보면 한센병 환자들을 그래서 일제시대 때 아예 격리를 시켜버렸어. 섬에. 그 섬 이름이 소록도. 소록도인 걸 볼 수가 있고, 이 소록도가 지금 여러분들 전라남도 고흥인가에 그 나로 우주센터 있는 거 알아? 우리나라 아, 그 우주 그 미사일 발사하는데, 로켓 네. 발사하는데 그쪽 그쪽 근처에 소록도라는 곳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병이 30쪽에 패스트. 패스트. 패스트가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패스트는 다른 말로 흑사병. 흑사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흑사병이라고 그래? 그 피부가 검게 변해서. 피부가 검은색으로 변해갖고 그 검게 돼서 죽기 때문에 흑사병이라고 불렸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 흑사병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노동력이 부족해져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기구를 이렇게 발명하기도 하고 아까 중세 사회가 이제 뭐 하기도 그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랬던 일들이 이 패스트 이고 이 패스트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막 3분의 1이 죽었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5천만이다 그러면 막 1,000만, 2천만이 쉽게 말하면 죽은 거야. 그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아주 그 사회에 아주 엄청난 어떤 그러한 타격을 줬던 그 부분들이 패스트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4쪽에 천연두. 천연두라고 해서 여기 보면
잉카 제국을 멸망시킨 천연두라고 하는데 이게 뭔 말이야? 잉카 제국을 멸망시킨 게 천연두라는 게 무슨 말이야? 천연두가 여기까지. 민준이 목소리 좀 작게 들리네. 가까이서 얘기해 볼까? 민준아. 응. 그 천연두 때문에 응. 그 잉카 약간 그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응. 그 천연두 때문에 전쟁하는 중에 천연두까지 있어서 멸망을 해버렸다. 응. 우리는 보통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그 콜럼버스가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陆에 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그 당시에 남미 남아메리카 쪽에 잉카 제국 뭐 이런 그 아스테카 제국 뭐 이런 그 커다란 제국이 있고 수십만 수백만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수백 명한테 그 나라가 망한 거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지. 뭐 누구는 이 스페인에서 건너온 그런 사람들은 총칼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겼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총칼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수백 배 수천 배 되는 사람 어떻게 이기냐고. 근데 이 책에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는 유럽인들이 갖고 있던 천연두 무슨 유럽인들은 내성을 갖고 있는데 이 남미의 사람들은 면역력이 손이 전혀 없었던 작고 거예요. 그래서 천연두라는 전염병, 감염병이 급속히 퍼지면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잉카 제국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두도 우리나라에도 천연두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고생을 하고 그래서 이 천연두와 관련돼서 나중에 아, 지석영이라는 사람 혹시 들어봤어? 네. 네. 지석영이라는 사람이 종두법이라는 것들을 주사 그 뭐야 개발해서 보급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있는 어쨌든 그 천연두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실마리를 갖게 되는데 그 종두법이라는 게 뭐야? 36조. 그 소의 고름을 응. 사람 몸에다가 넣는 거. 그렇지. 왜? 왜 그게 가능한 거야? 그 소가 우주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천연두 바이러스와 거의 같아서 약간 예방접종처럼 미리 살짝 겪어본 뒤에 천연두가 오면 이겨낼 수 있게 넣어주는. 그렇지. 그래서 그것들이 나중에 발전되어서 결국 그게 뭐가 된 거야, 오늘날? 백신. 그렇지. 예방 백신이 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백신, 우리가 백신 접종 주사를 맞는 것은 사실은 그 병균을 소량을 우리 몸에 주입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 병에 미리 걸리게 해서 근데 다만 약하게 걸리게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 그것들을 저항할 수 있는 면역 바이러스가 생성이 되고 면역 바이러스가 생성이 되니까 실제 그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물려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 처음은 누구나 다 두렵고 낯설어해. 근데 한번 뭐 해보면 겪어보면 그 다음에 겪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리허설 그 공연 같은 거 할 때 저희는 리허설을 하잖아. 그 리허설을 하는 이유가 리허설을 미리 한번 해보면 실제 할 때 당황하지 않고 제대로 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예방접종 주사를 맞는 거 여기 말했던 종두법, 우두법 이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리허설을 해보는 거다라고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천연두 때문에 아메리카 대륙 사람들이 힘들었던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8쪽에는 뭐가 나와? 발진 티푸스. 발진 티푸스라고 해서 니케차라는 세균이 감염되어 문제가 일으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왜 나폴레옹을 전염시킨 발진 티푸스야? 그 전쟁할 때 러시아랑 붙었는데 그 러시아 땅에서 그 발진 티푸스가 유행 중이어서
병사들이 그것 때문에 다 죽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랑스가 러시아를 침공했는데, 우리는 그동안 사실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러시아가 계속 선생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청야 작전이라고 그러는데, 러시아가 계속 후퇴를 계속 한 거야. 음, 그러면서 식량이나 이런 거를 다 없애버린 거야. 그러니까는 그 프랑스군이 막 쳐들어가는데, 계속 후퇴가니까 계속 따라가야 되는데, 뒤에서 보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 그다음에 거기 갔더니 먹을 걸 현지에서 구해야 되는데 먹을 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가면서 이 사람들이 추위와 굶주림 때문에 결국은 이 프랑스 군들이 항복을 하게 됐다. 결국은 많은 대군들이 살아남지 못하고 아주 패배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로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추위와 굶주림, 러시아의 어떤 그 작전에 당해버리는 그렇게 보통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책에서는 그거 외에 발진티푸스라는 것들이 감염병의 원인이 됐다. 나폴레옹 군대가 지게 되는 그 부분에 있어 역할했다라고 하는 건데, 아, 그 당시 이제 그 폴란드나 이런 것들이 너무 환경이 열악했다는 거예요. 열악했기 때문에, 뭐야, 예를 들면 청결의 문제 해결이 안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더러웠다는 거야, 더러웠다. 게다가 이제 전쟁 기간들 중에 아무래도 이제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면역력들도 떨어져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발진티푸스 질병이 급속히 퍼졌고, 급속히 퍼지다 보니까 죽는 사람 물론이거니와 여러 가지 이제 체력이 저하되고 하면서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은 나폴레옹 군대가 러시아 정벌에 실패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쪽에는 스페인 독감. 스페인 스페인 독감이 있어가지고 요 스페인 독감 때문에 사실은 이게 스페인 독감이 뭐 스페인에서 처음에 그 환자가 이제 발견되어 갖고 이름을 스페인 독감이라고 붙였는데 스페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억울한 어떤 그런 부분도 볼 수 있죠, 이름이. 근데 이 스페인 독감도 아까 그 앞에 말했던 패스트 못지않게 상당히 많은 그런 사람들이 죽게 됨으로써 여기 보니까 43쪽에 얼마나 죽었대?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 5천만 명, 5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야. 우리나라 인구가 다 죽었다는 거야. 그 당시.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에 숨진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른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서 뭐 조류 독감도 있고 여러 독감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스페인 독감에 의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이제 그 뭐야 대표적인 어떤 그런 감염병 얘기할 때 스페인 독감을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쪽에 뭐가 나와? 결핵, 응? 결핵. 결핵, 폐결핵이라고 해서 지금도 이제 뭐 결핵 환자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영양 상태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결핵으로 해서 뭐 죽거나 뭐 이런 경우는 상당히 드물고 또 약도 좀 잘 나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이 결핵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었던 그래서 결핵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던 무서운 어떤 그런 병이었고 혹시 그 크리스마스 실이라고 알아? 크리스마스 실 실. 몰라? 아, 그거, 그, 우표. 그렇지. 편지 요즘엔 뭐 편지를 거의 안 써갖고 편지 쓸 때는 우표를 붙여. 우표는 편지를 보내는 값이야, 값. 내가 민준이가 서로한테 편지를 쓴다. 그러면 민준이가 서로한테 편지를 쓸 때 그걸 우체부가 그걸 전달해 주잖아. 그럼 그 비용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비용을 냈다는 뜻으로 우표를 사서 뭐 200원이나 300원 그 우표를 사가지고 그 편지 보낼 때 붙여. 그럼 이제 우체국에서 거기다 도장을 꽝 찍어줘서 이건 쓴 표다라고 해서 어쨌든 그걸 갖다가 이제 뭐 서로에게 배달해 주는데 이 결핵 그 환자들을 위해서 기금 돈을 모으기 위해 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그 CD라고 해서 우표 비슷한 거를 이렇게 발행을 스티커 했어. 같은 거. 스티커 같은 거지, 그치? 그 너네 무슨 띠부띠부 실? 뭐 이런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런 거를 판매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결핵 환자를 돕기 위해서 그 크리스마스 씨를 판매했었는데 요즘은 크리스마스 씨 판매가 거의 안 됩니다. 거의. 왜? 음, 결핵 환자가 없어요. 결핵 환자도 옛날보다 많이 떨어지게 됐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더 이상 크리스마스 카드를 안 보내. 우표를 안 써. 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편지를 써야 거기다 이렇게 붙이고 뭐 카드를 보내고 해야 되는데 요즘은 다 그냥 카톡으로 그냥 뭐 보내기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들이 많이 떨어진 또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50쪽에 이러한 것들을 밝혀내는데 큰 역할을 한 게 뭐? 현미경. 미경. 현미경의 발달로 인해서 그것들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자, 세균학 미생물학의 처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 51쪽에 레이우엔호. 그다음에 현미경 그 한 사람이고 물론 로베르트 이제 코. 세포와 미생물을 발견한 최초의 과학적으로 인정을 받지만 레이우엔훅은 그렇게 그 뭐야 최초라는 의미는 있지만 대단한 성과를 냈다고 보기 힘들어. 오히려 이제 그 다음에 누구? 로베르트 코. 코우 그렇지. 루베르트 코우가 특정 세균을 기르는 방법들을 알아내고 그 다음에 어, 그 그것들을 이제 그 배양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들을 이제 가능하게 했던 세균학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 창시한 어떤 그런 인물로서 바로 이 코우라는 인물이 상당히 중요하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54쪽, 55쪽에는 뭐하고 뭐를 비교해주고 있어? 바이러스. 세균하고 바이러스. 바이러스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과 바이러스가 조금 다른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 더 크대? 바이러스와 세균 중에 세균. 세균이 더 크고 바이러스는 훨씬 더 작기 때문에 특수 현미경이 있어야지만이 바이러스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바이러스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여기 56쪽 밑에서 셋째 줄 바이러스는 반드시 세포라는 숙주가 필요해요. 그렇지. 바이러스는 혼자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라는 숙주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식물에 사는 바이러스, 동물의 세포에 사는 바이러스인데 특별히 이제 동물들이 사람들에게 그 옮기는 그런 바이러스에서 우리가 수인, 공통, 수가 동물이에요, 동물. 동물과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또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58쪽에 바로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에 대해서 더 이제 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세균과 바이러스를 한번 정리해 보는 것들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감염병에 관한 그러한 지식들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기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야. 여러분이 혹시 나중에 뭐 의대, 의과대학을 뭐 이렇게 갈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이런 감염병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생물학과, 미생물학과 뭐 이런 쪽에 진학을 뭐 염두에 둔다 해도 당연히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쨌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 위생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질병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상식들, 교양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또 건강을 또 잘 지키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책이 클라라의 전쟁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클라라의 전쟁이라고 동화책이에요. 동화책. 동화책인데 클라라의 전쟁이라는 책을 가지고서 다음 주에는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준이 서로 둘 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